자, 오늘은 조선 사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조선 사회는 일단 이제 신분제 사회인데 먼저 법적으로는 무슨 제다라고 할 수 있냐면 양천제야. 양인하고 천민 나누는 양천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어떻게 돼 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위에 양반 있고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그리고 이렇게 천민 있는 꼴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바로 무슨 제다라고 하는 거, 반상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잡아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천제, 실제적으로는 반상제. 요거 바꿔서 많이 나오니까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먼저 양반부터 볼 건데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하고 나눠서 봐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먼저 전기 때 양반을 보면 양반이 일단 어떤 존재였느냐. 옛날에는 처음에는 문반하고 이제 무반 두 가지의 뭐를 의미했다. 관료를 의미했어. 관료를 의미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의 가족들, 그치? 친족, 앞으로 그렇게 양반이 된 학생들에게까지 어떻게 됐어? 확대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의미가 확대됐고 기본적으로 양반은 군역, 나라에 언젠가는 일할 존재이기 때문에 군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잡아내줘야 되겠지. 그치? 군역. 그 밖에도 뭐 과전도 있고 뭐 풍요롭게 살았던 거지. 그치? 근데 이제 후기 때는 이 양반의 수가 증가했어. 그 이유는 이제 뭐가 있다라고 해서 옛날에도 배웠지만 공명적, 이름란이 비어있는 문서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아니면 답속책이라고 해서 기부금이야. 그래서 신분을 상승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양반 수가 증가하기도 했고 또 양반층도 분화가 됐어. 분화가 된 거는 이제 권력을 잡은 양반을 뭐라고 하냐면 권반이라고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잔반, 그 다음에 향반 이런 식으로, 그치? 이제 잔반은 권력에서 밀려난 양반이고 향반은 지방으로 내려간 양반 이렇게 분화가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걸 다 보여주고 나서 이걸 다 보여줘. 이걸 타고 나서 조선 후기 때 양반의 특징은 뭐냐?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양반의 지위가 뭐 가난한 양반도 생기고 권력에서 밀려난 양반도 생기고 수도 많아지니까 양반의 지위가 어떻게 하게 되었다? 하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낼 필요가 있지. 괜찮지? 자, 그래서 양반에 대해서 봤어.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바로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중인에 대해서 볼 거야. 중인. 중인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기술관. 기술관 중에 누가 있냐면 뭐 의관, 의사야, 역관, 통역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향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향리. 지방의 향리. 그치? 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지. 그치? 이걸 통혼한다라고 하는데 같은 신분끼리 혼인한다. 그치? 같은 이게 이제 기술관이고 그 중에서 이제 중인 중에 이들 말고 이제 서울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반의 피가 있는, 그치? 양반의 첩의 자식 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치?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대부분 이제 양반의 자제이기 때문에 양반의 교육을 받아서 원래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응시가 가능해. 그래서 조선시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 이상이면, 그치? 양인 이상이면 가능해요, 응시가. 과거가 가능해, 법제적으로. 하지만 버트 서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그냥 넣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응시를 제한해 놨냐면 문과 응시를 제한해 놨어. 법적으로. 단 이제 헷갈리면 안 돼. 문제에서 과거는 가능한 거야. 과거는 가능해. 그러니까 뭐 문과나 잡과는 봐요. 그래서 서울도 기술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문과 응시만 제한해.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거지. 그치? 중인과 항상 같은 중인 대우를 받았어요. 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서울이 양반 대우를 받았다. 이런 거 나오면 맞아 틀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쵸? 무슨 대우 받았다? 중인의 대우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잡아낼 필요가 있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 중인에 대해서 봤어요. 이 중인이 이제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신분 상승 운동, 소청 운동이라고 하는 거래. 소청. 그래서 신분을 이제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때 서울 같은 경우는 임난 후부터 관직 진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조 때는 규장과 검서관에 올라가기도 하죠. 규장각, 검서관. 규장각, 검서관. 규장각은 정조의 아주 중요한 개혁기구였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냐면 이덕무,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덕무, 박제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진출하게 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런 말이 뭐가 있냐면 빨간색으로 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가 임난 후부터 진출했다고 해서 임난 후에 문과 응시가 허용된 건 아니야. 여전히 법적으로 허용된 건 아닌데 이제 정조 때 특혜를 좀 받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여전히 문과 응시가 제한됐었어요. 허용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제한됐지만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서서히 올라갔다. 라고 해서 소청 운동은 일단 그래도 성공적이었는데 이제 중인들, 기술관들은 소청 운동을 했으나 수용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성우기,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중인,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상민 볼게요. 상민하고 있잖아. 노비는 수가 감소됐어요. 상민 수는 조선 후기 때는 상민 수가 감소되는데 일단 조선 전기 때 이제 제도 봐야죠. 상민은 농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인, 수공업자가 있는데 이 상인과 수공업자보다는 농민하는 사람을 좀 더 우대했어요. 얘네들이 주로 이제 뭐를 담당했던 거라면 조세, 공남, 역을 성실하게 됐으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역을 대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세, 공남, 역을 부담하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무슨 응시 가능해? 과거 응시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주로 이제 조선 전기 때는 관청에 소속돼서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좀 줬던 사람들이에요. 좀 자유롭지 않게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말고 이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누구다? 신양, 역천. 자, 신양역천이 나오면 천자 들어 천인이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상민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상민이죠. 근데 천한 역을 해요.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이제 나장, 이건 형사, 봉숙군, 그리고 뭐 일수라고 해서 지방의 허드렛이라는 사람, 조례라고 해서 중앙관청에서 허드렛일, 조졸이라고 해서 좋은 제도 하는 사람.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뭐 수군도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나장, 봉숙군, 일수,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에 조졸, 수군, 또 말똥 치우는 사람, 역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칠반 천역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신양 역천으로 그쵸? 신분은 양인의 신분이지만 천했다 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상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너무 중요해. 상민에 들어간다. 됐죠? 자, 그래서 상민을 봤는데 조선 후기 때 이 상민수가 감소가 돼요. 상민수가 감소. 상민수가 감소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때도 이제 신분 상승했죠. 뭐 공명첩.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납속죄. 이런 거. 나라의 군공. 이때 신분 상승하는 법은 다 이런 거였죠. 이런 걸로 상민수가 어떻게 됐다? 감소되었다. 라고 하는 거 잡아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민수가 감소가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됐어요? 궁핍해졌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노비를 건듭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노비 볼게요. 노비는 원래 조선 전기 때 한 명이 천하면 곧 천하는 일천즉천의 법칙을 갖고 있었고요. 일천즉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노비는 이제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매매, 남한테 파는 게 상속, 뭐가 가능하다. 증여가 가능하다. 그쵸? 그리고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치? 공노비. 이때 공노비는 관청에 소속돼서 있는 노비를 입명노비. 그치? 나가 있는 노비를 이제 납공노비인데, 납공노비는 관청에, 그치? 신공이라고 하는 공무를 바쳐야 되고, 그치? 사노비는 무슨 노비가 있냐면, 이제 외거노비. 밖에 사는 노비와 주인가 사는 솔거 노비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외고 노비가 역시 주인에게 신공을 바친다.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천즉천 매매상속 증여 가능하고 공노비, 사노비 이런 노비였는데 조선 후기 때 역시 노비 수가 감소가 됩니다. 노비 수가 감소된 이유는 일단 노비가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불법적으로. 도망이라던가 아니면 역시 군공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 공납 그 다음에 공명첩 이런 것들을 해서 신분을 상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려됐어요. 신분 상승을 하고 국가가 장려도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영조 때 뭐를 했다. 노비종무법을 했어요. 노비종무법은 일천즉척하고 다른 거예요. 일천즉천은 한 명이 노비면 그건 노비다. 다 엄마 아빠는 상관없이. 일천즉천 같은 경우는 노비 수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제도죠. 근데 노비종무법은 노비의 신분을 엄마가 양인이면 얘는 노비가 아니라 양인을 하는 엄마의 신분을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상민수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상민수 증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죠? 조선 전기 노비제도. 이게 조선 후기 노비제도. 조선 전기 노비제도는 뭐다? 일천즉천. 조선 후기 노비제도는 노비종무법. 이거는 뭐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일천즉천은 노비수 증가. 노비종무법은 뭐 증가? 상민수 증가. 상민수가 증가돼야 국가진이 확증되니까. 그렇죠? 이거 말고도 이제 그래서 급기야 노비를 해방시키죠. 그래서 순조 때 공노비가 해방합니다. 공노비 해방. 자, 그럼 이제 우리 신분제도 다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자, 양반은
법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지문 다시 한번 줄쳐볼게요. 법적으로는 양천제, 실제적으로는 반상제예요. 그쵸?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군역을 만든 양반은 조선 후기 때 양반 수가 증가되고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양반의 지위가 내려갔다는 게 중요하고, 중인에는 기술관과 서울 두 개를 다 합쳐서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들도 결국은 같은 신분끼리 결혼해요. 직역세습하고 통혼하고 문과응시를 제한. 서울은 문과응시 제한했다. 이게 중요하죠. 소청운동에서 정조대 규장과 검사관에 등용되게 됐던 건 서울. 그리고 상민은 농민을 우대했고 신양 역천은 상민이다. 그쵸? 상민수도 역시 조선 후기 때 감소됐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구입하니까 노비 제도로 바꿨죠. 뭐로? 노비 종목법. 일천 직천 나오면 조선 전기, 노비 종목법은 조선 후기. 그리고 순조 때 뭘 해방했다? 공노비를 해방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늘이 백성을 낳았는데 그 백성이 넷이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선비요. 잠깐만요. 펜을 좀 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장 귀한 것이 선비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색깔도 바꿀게요. 가장 귀한 것이다. 선비이다. 이것이라면 그 이익도 막대하다. 농사 짓지도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문사를 대강해도 문과의 급제 작게는 진사가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가는 뭐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가는 양반입니다. 양반, 그쵸? 나의 매매는 매매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사람을 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될까요? 네, 노비가 되겠죠. 나는 노비. 자, 그럼 문과응시가 금지됐다. 자, 문과응시가 금지됐던 거 뭐였죠? 네, 서얼이에요. 서얼. 땡. 관청의 하급관리로 직역에 세습됐다. 이거는 뭐가 되겠죠? 중인이죠. 아니, 그러니까 기술관 중인. 안 되네요. 그 다음 일천직천의 법칙 노비 맞네요. 3번이 답이고, 법적으로 노비는 안 돼요. 누구 이상이어야 돼? 노비 빼고.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죠. 그 다음 가나 양인, 나가 양인이 안 들어가네요. 틀렸죠. 다음 몇 번이에요? 네, 3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한 번 더 복습하세요.